자, 이번 주는 우리 엑셀 응용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함수들이 좀 기초적인 단계에 그쳤다면 이제는 응용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함수들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울 함수는 랭크 함수입니다. 자, 랭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스포츠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말이죠. 랭킹을 매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랭크는 어떤 점수나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등수를 매기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2010년 이하 버전의 엑셀에서는 기본적인 함수인 랭크만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근데 이 기본적인 랭크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랭크를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숫자, 범위, 그리고 얘가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결정돼주는 마지막에 숫자 한 자리가 더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랭크 안에 인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순위를 매기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길 건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랭킹을 매길 대상이 되는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어떤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범위의 특징은 주로 우리가 얘를 첫 번째 걸 입력을 해서 자동 채우기로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얘를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놔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보통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0으로 넣게 되면은 내림 차순이에요. 즉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위로 가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가 1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오름차수는 제일 낮은 점수가 1순위로 매겨지고 얘 숫자는 1이라고 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 언제나 뭐 점수가 높은 사람을 1등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점수가 제일 낮은 게 1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은 경우에 맞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엑셀 파일을 열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엑셀 응용함수 4-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었고요. 우린 첫 번째 탭인 순위 매기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데이터가 점수 합계라고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받은 점수를 매겨놨어요. 자, 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내림차순 그리고 오름차순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수식 입력하기 전에 넣어야 되는 걸 반드시 먼저 넣어야 되겠죠. 자, 먼저 수식 입력하기 전에 항상 뭐를 넣으라 그랬죠? 자, 등호 표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수식임을 알려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결과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크 함수, 이것도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괄호를 친 다음에 대상이 되는 숫자를 선택을 할게요. 자, 대상이 되는 숫자는 44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B2셀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이 B2셀이 비교가 되는 대상은 여기 B2부터 B8까지에 있는 요 점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수들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B2부터 B8까지 마우스를 잡고 쭉 끌어주면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림차수 설정을 할게요. 자, 컴마 찍었더니 친절하게 엑셀에서 알려줘요.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 오름차순으로 가는 건 0번, 1번으로 각각 입력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0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죠. 자, 그래서 자동 치우기로 완성을 해보면 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가 1등, 자, 그리고 제일 낮은 점수가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7등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봤더니 여기 옆에 느낌표가 뜨고요. 눌러봤더니 뭐가 수식에서 인접한 셀이 생략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위가 3명이나 나왔어요.
자,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항상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라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자, 붉은색으로 제가 설정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씩 밑으로 가서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전체에서 비교가 됐는데 두 번째 사람은 요 유아인이라는 사람의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랑 비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씩 내려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비교 대상이 없죠. 자, 저쪽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방금 봤던 인수에서 두 번째 항목을 웬만하면 고정을 한다고 했죠. 자, 비교되는 대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다시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주면 이번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이 신달인이라는 사람 227점이래요. 자, 그럼 이번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랭크 넣고 또 대상이 되는 점수 클릭하고 비교 대상 설정하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1을 넣었으니까 이번엔 오름차순으로 돼서 아까랑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제일 낮은 점수가 1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2010년 이후부터 나온 자, 랭크 EQ랑 랭크 AVG라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랭크 EQ는 랭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가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순위 매기는 방법에 따라서 EQ 아니면 AVG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EQ 같은 경우는 얘가 이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숫자가 참조 범위 값 중에서 몇 위인지를 구해주는데 같은 순위인 경우는 모두 높은 순위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예시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키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봤는데 제일 큰 사람을 1등으로 매겼는데 그 다음에 2등이 183으로 2명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얘를 동등하게 제일 높은 숫자인 2라고 분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EQ의 방법이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서 컴마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보통 함수 이름에 들어가는 건 점이고요. 인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컴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도 지금 봤더니 랭크랑 똑같죠. 자, 숫자고 얘가 들어가는 범위 그리고 나서 순위 유형을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뭐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G는 뭐의 약자일까요? 영어로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많이 본 단어죠. 자, 에버리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순위인 경우에 얘는 평균 순위로 표기를 해줘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똑같습니다. 숫자, 참조 범위, 순위, 유형 똑같은데 얘가 결과로 나오는 것만 좀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동일한 점수가 있을 때 자, 얘는 순위를 매기는 게 지금 여기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이 뭐 지적 건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자, 지적 건수의 순위를 봤더니 얘가 1등이고 자, 뭐 2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나와야 되는데 3등에 있는 값이 8개로 지금 다섯 개죠.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예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원래대로 저 EQ였다면 얘를 다 3이라고 분배를 했겠지만 얘는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3부터 7위까지 해당되는 숫자의 평균. 그럼 5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몇 위로 그렇게 순위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크시트 보면은 아래에 랭크 EQ랑 랭크 에버리지랑 랭크랑 같이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자, 얘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랭크 EQ랑 랭크 AVG 그리고 랭크인 경우 자, 세 개를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EQ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숫자 선택 그리고 얘가 들어가는 전체 범위 물론 얘도 절대 참조를 한번 씌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전체를 다 내림차순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자, 기준이 같아야 되니까 자, 쟤는 0으로 해서 자동 치우기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하나하나 완료를 해보세요. 자,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도 F4 씌우고 마찬가지로 내림차순. 자, 마지막에 랭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도 키를 넣고, 자, 이거를 전체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F4 씌우고 내림차순. 자, 그러면 얘를 한 번에 같이 자동 채우기로 완료를 해볼게요. 자,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지금 랭크 EQ랑 랭크는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지금 봤더니 2등이 2명인데 동일한 경우는 제일 높은 숫자로 부여를 해주고요. 랭크 AVG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로 반영이 돼서 2등과 3등의 평균인 2.5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 함수, 자, 숫자의 반올림, 올림, 내림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우리 데이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만큼만 딱 잘라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재물을 관리할 때도 딱 단위가 안 떨어지고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해지는 숫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반올림, 올림, 내림이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엑셀에서 쓰냐면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라운드라는 게 이제 영어로 뭐 반올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게 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물론 숫자를 먼저 넣어야 되겠고 그 반올림이 대상이 되는 숫자 거기에 들어있는 셀 이름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반올림을 어디서 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0 또는 양수 그리고 소수점 아래 n 플러스 1번째 반올림 뭐 음수인 경우는 뭐 소수점 위 n번째에서 반올림하는 케이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 방법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업은 우리 반올림인데 얘를 다 올려버린대요. 뒤에 이제 업이라는 글자가 있죠. 보통 이렇게 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반올림을 해주는데 전체를 다 올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숫자가 들어가고 올림을 할 위치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랑 인수의 의미가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인수가 들어가는 게 얘네가 위치랑 숫자 이렇게 똑같은데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반올림의 위치 지정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선 반올림을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고 얘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올려주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다운 있죠. 자,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는 아까 업이 다 올려버리는 애였다면 이 다운은 전체를 다 내려버리는 애예요. 그래서 내림이겠죠. 안에 들어간 인수는 똑같아요. 근데 얘도 해당 자리에서 무조건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숫자를 올리고 내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1234.56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는 방식과 엑셀에서 인식하는 자리가 숫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릿수가 얘를 하나하나 나열해놨죠. 자, 1, 2, 3, 10, 100, 1000 이렇게 나가고 얘는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자리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근데 얘를 엑셀 인식 자리라는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얘를 기준이 지금 소수점을 기점으로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 자릿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는 0이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는 1이고 셋째 자리는 2고 뭐 넷째 자리는 3이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지고요. 자, 양수로 이제 소수점 윗자리로 가면은 얘는 이제 음수로 표기가 돼서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1의 자리, 마이너스 2는 10, 마이너스 3은 100, 마이너스 4는 1000. 자, 이런 식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다. 자, 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수점 첫째 자리면 여기죠. 자,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결정하는 거는 요 뒤에 있는 숫자에서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이 첫째 자리까지만 내가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애가 이제 반올림을 했을 때 뭐 5 이상이냐, 5 이하냐, 5 미만이냐에 따라서 얘의 반올림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첫째 자리에 있는 0이 아니라 얘가 아니에요. 둘째 자리에 있는 1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는 보면은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을 때요. 자,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 전 단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수점이 있어서 여기 전 단계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소수점이라서 입력을 해놓은 거고 자릿수가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냥 둔 거였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 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얘에서 이 숫자가 얘한테 반올림이 될 건지 올림이 될 건지를 결정해주면 이제 1의 자리까지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자,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럼 뭐를 입력하겠어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은 이 반올림, 올림, 내림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얘 쪽은 0이랑 양수로 가는구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자릿수를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에 예시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고 첫 번째 것만 같이 볼게요. 자, 봤더니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자, 우리 표를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쭉 돌아가서 자, 소수점 첫째 자리, 이거 여기 있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뭐였어요? 숫자 1을 입력을 해주는 거였죠. 자, 이걸 적용을 해봤더니 자, 우리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라운드 또는 뭐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여러분이 반올림 할 거냐, 올림 내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숫자 또는 셀 주소를 넣어줘요. 자, 124.72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를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요 뒤에 자리인 숫자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컴마 1 넣어주면 얘에서 얘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반올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겠죠. 자, 근데 소수점 124.72를 봤을 때 자, 얘를 1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 그러면은 이 숫자 2가 뭐 5보다 작으니까 124.7로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뒤에 게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올림을 보세요. 자, 올림 같은 경우는 2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앞에 게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운. 내림의 같은 경우는 얘는 버리는 게 그렇죠. 그래서 124.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반올림, 올림, 내림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둬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탭에 있는 라운드 함수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라운드랑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을 가지고 얘를 완성을 할 거예요. 이 완성되는 모양은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랑 같아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완성된 결과를 잘 모를까봐 하나씩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만 고려해서 넣어둔 거기 때문에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풀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다가 완성된 거 아닙니다. 여기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 라운드 같은 숫자를 가지고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하나만 같이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완성을 해볼게요. 자, 100의 자리. 자, 첫 번째 거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써있죠. 라운드 함수 쓸 거고요. 요 숫자죠. B4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100의 자리니까 우리 그 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표에서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었고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였고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었고 자,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100의 자리까지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나타낼 자릿수 거기까지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 그 자릿수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라운드 해서 입력을 했더니 자, 얘가 지금 B4에서 마이너스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4.456이었으니까 자, 얘가 라운드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0으로 다 표현이 되겠죠. 반올림을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라운드 업. 자, 라운드 업은 B4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자, 얘는 라운드 업이니까 이 숫자가 2여도 다 올림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200이 나오고요. 라운드 다운 해준다.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도 자, 버리는 거기 때문에 10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라운드 적용했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라운드 업은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라운드 다운은 뭐가 나오는지 이 결과값이랑 잘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이런 게 라운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함수를 썼는지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요 10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이거 다 표현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이 함수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그냥 그 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 케이스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밑에다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가 사람들 여러 명이네요.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고 얘의 사용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초당 요금이 1.8원으로 적용이 돼 있죠. 자, 이게 숫자가 되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결과가 딱 떨어지게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 일상에서 굉장히 많겠죠. 자, 이럴 때 뭐 마지막을 뭐 올림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림으로 하던 그 여기는 또 내림으로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통화료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통화료를 계산식을 넣어볼게요. 여기는 수학 문제죠. 자, 사용 시간을 초당 요금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초로 바꾸겠습니다. 자, 괄호를 먼저 쳐서 계산을 해볼게요. 사용시간 분 B6 곱하기 60 하면 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37에 들어있는 T27 이렇게 하면은 초가 나올 거예요. 총 사용한 초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초당 요금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수학이에요. 수학도 아니죠. 거의 산수예요. 자, 이렇게 넣고 자, 일단 완성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통화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원 미만의 금액은 자, 10원 미만의 금액은 할인하도록 내린대요. 즉, 1원 단위는 무시해서 쓰고 싶다. 자, 통화료를 뭐 할인해서 내려준다. 자,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원짜리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자, 얘의 자릿수는 뭐예요? 뭐라고 넣어야 돼요? 자,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까지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자체가 숫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숫자예요. 방금 봤던 숫자. 자, 그리고 이 앞에다가 내림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을 넣고요. 이제 괄호를 칩니다. 이 괄호 안에 이 숫자가 들어갔고요. 얘가 적용될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떨어졌죠. 뒤에 아까 7이라고 있던 숫자를 깔끔하게 내려보냈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적용시키면 1원 자리를 다 깔끔하게 할인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포인트는 통화료의 2%래요. 자, 그리고 나서 최소 1점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올리고 싶대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먼저? 자, 저거 문제가 있으면 차례대로 하나씩 적용시켜 보면 돼요. 자, 먼저 통화료의 2%. 자, 통화료의 2%. 코드를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2% 넣고. 자, 그냥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봤더니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최소 1점 단위, 그러니까 소수점을 날려버리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수점 자리에서 얘에다가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숫자 0을 넣으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앞에다가 라운드 업을 넣고요. 자, 얘를 0으로 표현을 해주면 뒤에 소수점 자리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숫자 점 0이 나오는 거는 숫자 형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시 형식 있죠. 거기서 이 소수점 자리 조정해주면 돼요. 자, 얘는 어디 있냐면 표시 형식에 있었고요. 우리 여기에 단축 아이콘 중에 자릿수 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 자, 얘를 눌러주면 소수점이 깔끔하게 없어져요. 결국 포인트가 단순하게 소수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볼게요. 자, 우리는 셀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요 카운트
뭔가를 숫자를 세주는 거였죠. 근데 얘의 단점이 뭐였냐면 숫자가 없는 거 문자로만 돼 있으면은 걔가 몇 개인지 세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숫자로만 넣어야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유형을 변형을 해서 자, 값만 있으면 무조건 세주는 경우 그리고 값이 없어도 세주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값이 있는 경우 무조건 세주는 거는 카운트 뒤에다가 요 A만 붙이면 되고요. 뒤에 아무것도 이제 그 값이 없는 셀 개수를 세주는 거는 블랭크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마다 다르겠죠. A 같은 경우는 값이 있기만 하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개수를 세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블랭크는 예를 들면은 뭐 성적이라든지 출석 체크를 했는데 결시자만 세고 싶어요. 그러니까 빈칸 있는 것만 세고 싶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봤더니 세 번째 카운트 함수에 요 탭으로 넘어왔을 때 사람들마다 뭐 성별, 학년, 봉사시간, 자격증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자격증을 먼저 세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고 싶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카운트랑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같은 경우는 자, 글자만 있는 것만 선택했을 때는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범위를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범위 옮기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제가 다시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범위가 2에서 28이라고 설정을 처음에 했죠. 근데 얘가 범위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걸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바로 옆으로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옮기면은 D2에서 D18셀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카운트.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자, 이번에는 17이라고 제대로 숫자를 세줘요. 자, 물론 얘가 느낌표가 뜨는데 얘는 수식에서 인접한 셀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했을 때 요 15라는 숫자를 빼뜨렸죠. 그래서 얘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자격증이 이제 있는 학생 수를 제대로 세보래요. 자, 얘는 카운트 A겠죠. 이 중에서 자격증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그거를 아이고 잘못 선택을 했네요. 자, E2부터 E18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자, 8명이 자격증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격증이 없는 학생 수.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를 쓰면 되겠죠. 자, 우리 블랭크가 뭐 빈칸, 아무것도 없는 공란 이런 걸 블랭크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알면은 조금 쉽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얘가 결과로 9명이라고 출력을 해줘요. 자, 총 17명 중에 자격증 있는 애 8명이고 없는 애는 9명. 자,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이번에는 조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셀의 개수를 세는데 조건을 달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그 셀의 개수를 세라라는 자, 그 형식으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외에도 합계, 평균, 조건이 맞으면 구하라라고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자, 그 키워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자, if랑 결합한 것도 있고요. ifs랑 결합한 것도 있어요. 자, 우리 봤던 함수들이죠. count, sum, 그리고 average입니다.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unt if. 자, count인데 개수를 세는데 뒤에 if가 붙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추가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그럼 인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범위를 주어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세줘라. 범위랑 조건 두 가지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을 넣는 방법이 우리가 규칙을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규칙이 쭉 나오죠.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랑 값을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2보다 크다라고 넣을 건데 요거를 넣을 때는 반드시 부등호랑 요 숫자 바깥쪽에 따옴표를 쳐서 넣어주는 거.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셀 참조 사용 시 비교 연산자랑 셀 참조로
요 and를 묶어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 3조 같은 경우는 값이 아니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복사를 할 때, 자, 이럴 때 값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표 안에 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부등호 같은 경우는 다운표 안에 그대로 두지만 얘 B2 같은 경우를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and로 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B2보다 크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다음 장에 있는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 번째 있는 count if and if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count if.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어떤 물건에 대한 강도를 쟀나 봐요. 그래서 그 강도에 대한 수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다 강도에 대한 수치예요.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강도도 있습니다. 133이라는 요 기준이 되는 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강도를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숫자를 제가 주어주고 그 숫자보다 큰 값이 얼마나 있는지, 작은 값은 몇 개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통계죠. 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먼저 볼게요. 135 이상의 제품 수를 몇 개인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걸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count인데 조건을 넣어주니까 count if고요. 그 다음에 범위랑 기준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범위는 요 첫 번째 있는 B2부터 K3까지 해당이 돼요. 자, 이게 우리 여태까지는 가로에 한 번, 세로에 한 번 했는데 이게 범위 면적이 넓어지면 그냥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표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조건으로 원하는 거는 135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다운표 안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 6개래요. 135보다 큰 135 이상인 제품들이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30이거나 132인 제품수, 저 제품수들 중에서 130인 경우 하나, 그리고 132인 경우, 자, 이렇게 세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건을 두 번 달아줘야 되겠죠? count if만 사용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자, count if 쓰고 범위 내에서 자, 130인 경우 등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 경우인 거 하나 셀 거고요. 그 다음에 132인 경우를 세서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130인 경우 하나랑 132인 경우 하나 자, 각각을 세가지고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총합이 되겠죠. 자, 5개래요. 지금 봤더니 뭐 130인 경우랑 132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다 세봤더니 총 5개가 되더래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 이상이거나 135 미만인 제품수, 130에서 135 사이에 있는 제품수들을 세볼게요. 자, 얘는 머리를 좀 써야 되죠. 자, 지금 얼핏 보면은 130 이상인 경우, 뭐 135 이상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뭐 더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텐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 이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count if 해서 B2에서 K3까지의 값 중에서 130 이상인 경우를 하나를 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를 써서 135 이상인 경우를 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등호가 빠졌죠? 그래서 130 이상인 경우에서 135인 경우를 뺄게요. 자, 그럼 이게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130 이상인 거 센 경우는 135 이상인 경우도 여기 다 포함이 되죠. 이 중에서 130 이상인 애들, 자, 130, 136, 147, 135 이거 다 여기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전체에서 135인 경우, 자, 이거보다 큰 경우만 빼버리면은 요 사이의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30 이상에서 135 이상인 경우를 빼주면은 제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셀 주소를 사용해서 count if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범위를 씁니다. 그래서 B2에서 K3까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번 조건은 기준 강도에 있는 이 133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자, 물론 기준 강도로 우리가 133이라는 수치를 알기 때문에 사실 자,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요. 제가 차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기준 강도 이상의 제품 수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웬만하면 따라 해보세요. 자, 그래서 133 이상인 경우 자, 이렇게 하나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주소를 이용해서 하나 넣어볼게요. 자, 두 개의 비교를 위해서 같은 값이지만 하나는 이것도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하나는 셀찹조로 넣고 하나는 수치로만 넣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B4였어요. 자, 그럼 얘는 부등호만 안에 넣고 AND 넣고 그 다음에 셀찹조 넣는 요 방식이 맞죠? 자,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 결과는 똑같죠, 당연히. 자, 그러면 수식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나는 숫자로 넣고 하나는 셀참조를 이용해서 넣었어요. 자, 얘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셀 주소를 썼을 때 이득인 점. 자, 우리 자동 채우기 했을 때 항상 이득인 점이 있었죠. 자동 채우기의 이득인 점. 자, 그것은 바로 셀 주소가 변하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결해 준다.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제가 이 기준 강도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 작업을, 이 생산자예요. 뭐 작업을 막 했는데 기준 강도가 120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럼 120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아까 같은 이 숫자만 입력한 경우는 제가 여기를 일일이 찾아가서 120이라고 변경을 해야 되죠. 즉, 요 표에서도 제가 120이라고 변경을 할 거고요. 밑에 있는 값을 가서도 120이라고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는 자동 업데이트가 됐죠. 제가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이 두 번째 거는 B4의 값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강도가 100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다른 숫자로 바꿔볼게요. 기준 강도가 다시 올라가서 뭐 138로 올라갔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죠. 그럼 그걸 이제 만족하는 제품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자, 근데 얘는 그대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셀 주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수치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셀 주소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자, 그럼 이어서 아래에 있는 봉사 시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봤더니 ifs를 사용을 한대요. 자, 그럼 ifs를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자, ifs의 설명을 봤더니 자,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걸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애래요. 자, 참 단순하죠? 보면은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는 보통 뒤에 s가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셀폰이 있다. 그러면은 뭐 셀폰의 개수는 하나지만 셀폰즈라고 하면은 셀폰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북이 있어요. 북 이러면은 그 책 하나인데 북스 그러면은 책이 여러 개란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복수형의 단위를 취하는 게 이 미국의 영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s를 붙여서 조건이 여러 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갈 거여서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인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 127쌍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규칙 있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비교 연산자값, 비교 연산자랑 셀 참조 사용할 때는 AND 넣기. 자, 요것만 잘 만족해주면은 조건을 이제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unt ifs를 알게 되면서 장점이 뭐냐면 우리 아까와 같이 조건이 하나인 경우,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요 count if는 플러스를 하건 마이너스를 하건 여러 가지 머리를 좀 썼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머리를 좀 덜 써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조건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건이 20시간 이상, 그리고 30시간 이하 봉사한 학생 수래요. 우리가 가진 표가 지금 또 이름이랑 성별, 학년, 봉사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봉사한 학생 수를 구하고 싶대요. 자, 우리 count if라는 단수형의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30시간 이상인 경우를 또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count ifs라고 s를 뒤에다가 붙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자, 범위가 봉사 시간인 D17에서 D33세까지. 자, 선택을 먼저 했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들어간 수치랑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수치가 지금 셀 여기 번호가 다르게 지금 슬라이드에는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내용과 지금 연습이랑 내용이 다른 경우는 이게 그 교재 기반으로 한 게 슬라이드고 지금 제가 또 과제를 여러분이 쉽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엑셀 자료라서 이게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영상을 따라오면 돼요. 헷갈린다 싶을 때는 항상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걸 먼저 위주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D17에서 D33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 값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랑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D17에서 D33까지의 값이 30 이하인 경우. 자, 이러면 이제 조건이 두 개 다 만족이 하는 게 9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이면서 20시간, 30시간 그 사이에 봉사한 학생 수를 구해볼게요. 이번에 조건이 3개죠. 자, 3개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2학년인 거 먼저 넣어볼까요? 자, 학년 중에서 숫자가 2인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봉사 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인 경우 하나랑 자, 요게 30시간 이하인 경우. 자, 여기 중간에 등호가 빠졌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4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봉사시간 도수 분포표라는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 자, 봉사시간이 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 이상, 20 미만. 자,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20에서 30, 30에서 40.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해당 인원 수를 오른쪽에다가 기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count if 쓰겠죠? 조건이 두 개니까. 자, 여기서 D17에서 D33까지의 셀 중에 자, 등호를 넣고 셀 주소인 G19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의 하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또 D17에서 D33까지 요 값을 카피해서 이번에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요 중에서 값이 자, H19에 있는 걸 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등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얘는 미만이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볼게요.
자, 자동 채우기 완성을 했더니 자, 느낌표가 뜨죠. 자, 뭔가 불안해요. 지금 봤더니 얘는 인접한 숫자. 지금 보면은 계속 하나씩 내려가면서 인접한 숫자들이 생략이 됐죠. 얘가 근데 늘 잡아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좀 잡고 싶을 때만 잡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만 잡기 때문에 자,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를 변경을 해줄게요. 자, T17에서 D33의 값은 항상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D17에서 D33까지. 그래서 다시 자동 채우기 하면은 자, 이번에는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도 여기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슬라이드 자료가 있고요. 자,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엔 조건에 맞는 셀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계는 sum 뒤에 if가 붙게 돼요. 그래서 얘는 조건 검사 범위, 그러니까 이제 썸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검사할 만한 그 범위를 이미 지정을 해주고요. 미리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조건을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조건도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랑 셀 참조, 우리 사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건의 검사가 맞으면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을 더해라 라는 합계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 검사 범위랑 합계 범위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얘를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을 하면은 이 조건 검사 범위를 알아서 합계 범위로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합계 범위 지정된 곳에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sum ifs. 자, 얘는 뒤에 s가 붙었죠. s가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건이 여러 개가 돼요. 근데 이제 count if랑은 다르게 합계 범위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 검사 범위랑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sum if는 얘가 조건 검사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순위였다면 얘는 합계 범위를 아예 앞으로 빼줘요. 왜냐면 조건하고 조건 검사 범위가 계속 짝을 지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 합계 범위를 중간에 넣지 않고 아예 앞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범위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쭉 살펴본 다음에 맞으면 다 이제 조건에 맞으면 각각을 다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봤더니 첫 번째 썸이프 예시가 봉사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표에서 봉사 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인 학생들, 이게 조건이죠. 20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총 봉사 시간이니까 다 더할 거예요, 이 봉사 시간들을. 그래서 썸이프를 쓰고요. 그 범위가 들어갈 조건 범위. 자, 저는 B-D2에서 D8까지의 범위 중에 20 이상인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들어가는 거는 합계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 시간이 맞으면 실제로 더할 것도 이 봉사 시간 범위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조건 범위랑 합계 범위가 같으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략하고 써도 돼요. 자, 엔터를 쳐보면은 20시간 이상인 애들만 더해서 총 73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남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을 구해볼게요. 자, 남학생인 경우, 그러면 이건 성별 정보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봉사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sum if고, 자, 제가 체크하고 싶은 조건 범위는 B2에서 B8까지의 범위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남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이제 성별을 가지고 더하는 건 아니고 봉사 시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범위인 D2부터 D8까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값이 62라는 값을 얻어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너무 빠르면 여러분이 다시 정지를 해가면서 이 수식을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some ifs를 사용하여 3학년 여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번에는 3학년이고요. 여학생인 경우에 총 봉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죠. 3학년인 경우와 여학생인 경우. 자, 그러면 some ifs를 넣고요. 학년 중에서 값이 3을 만족하는 경우와 성별 중에서 여자가 만족되는 경우 두 가지를 고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총 봉사 시간을 넣는데 some ifs와 같이 복수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앞쪽에 이 합계 범위를 미리 지정을 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D2부터 D8셀까지를 앞쪽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 자, 3학년인 경우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에 총 봉사 시간의 합을 구해주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average ifs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average if랑 average ifs는 이제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건 검사 범위와 조건 평균 범위 이게 들어가는 게 some if랑 똑같아요. 얘도 복수형으로 많아질 때는 평균 범위를 앞쪽에 꺼내주고 조건 검사 범위랑 조건을 짝을 맞춰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7번째 average if랑 average ifs라고 적혀있는 워크시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투여약을 A랑 B 두 가지 형태로 투여를 했고요. 혈압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넣어서 average if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average if 자, 조건이 투여약 범위인 C2에서 C7 중에 그 값이 A인 경우가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게 해당이 되면은 혈압 감소량을 평균 값을 구할 건데 D2에서 D7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A약을 투여한 경우는 19.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10 이상 감소한 사람의 평균 혈압 감소량을 알고 싶대요. 자, 이번에는 조건 범위랑 그 평균 범위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 average if 넣고 혈압 감소량인 D2에서 D7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 그 경우에 뒤에서 평균 범위를 D2에서 D7까지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얘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이상 감소한 사람 중에 평균은 15.7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average ifs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A약을 투여한 남자의 평균 혈압 감소량이래요. 그러면 A약을 투여를 했고요. 게다가 이제 성별이 남자인 경우 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 혈압 감소량을 구하려면 average ifs를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투여약의 종류는 C2에서 C7까지의 범위 중에 A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average ifs도 마찬가지로 요 평균에 해당되는 그 범위를 앞쪽에다가 넣어줘야만 요 조건을 짝을 맞춰서 넣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D2에서 D7까지의 값을 넣고 컴마를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A약을 투여한 남자의 평균 혈압 감소량은 1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은 자,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부서도 있고 직급도 있고 기본급도 있고 그리고 직급 수당도 있어요. 직급에 따른 부여받는 금액.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과했을 때 그 기본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그 시간 그 초과할 때 시간과 그리고 시간 외에 받는 수당, 부양가족
그리고 가족이 받는 수당, 그래서 급여 총액을 여기다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쓰이는 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완성을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오늘 배운 함수들을 다 활용하면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같이 제출을 할 건데요.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건 뭐냐면 초과 근무 시간의 평균이래요. 지금 초과 근무 시간이고요. 자, 요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요 값의 평균을 구한대죠. 그러면 일단 에버리지를 구해서 얘를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요 내림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1시간 미만인 경우는 내림하여서 소수점 이하를 제거를 한대요. 왜냐면 이거 지금 평균을 내보면은 소수점 10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점들을 다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미만은 내림에서 표현이 되도록 자 그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의 수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을 세야 되니까 뭐 카운트 함수 중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여러 카운트 함수가 있죠. 자 그걸 뭘 사용하는지 머리를 써서 여기다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것도 같이 카운트 함수예요. 직원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함수인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은 뭐 저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걸 몇 개인지 함수를 써서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거 답을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숫자 뭐 몇 개 세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함수를 반드시 이용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인사부 직원 수예요. 자, 인사부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구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인사부라는 힌트는 어디 있죠? 이 부서명에 있죠. 자, 여기서 인사부라는 거를 골랐을 때 뭐 조건이 만족되면은 몇 명인지 세라. 자, 요거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요 조건에서 3명 이상인 3명 이상인 직원들의 평균 급여래요. 자, 그럼 이것도 방금 배웠던 걸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사실 다 들어있어요. 문제만 오늘 한 것만 잘 따라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